강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충북 충주까지 유인했던 50대 남성,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, 자, 경찰이 검찰로 남성을 넘기긴 했는데 아하,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. 네, 일단 2월 당시 사건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. 그게 지난 2월 10일이었는데요. 11살짜리 초등학생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. 2월 16일 오전에 이 초등학생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발견이 되는데요. 일단 이 초등학생이 실종 당일 밤에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에 타고 또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진 것까지를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 초등학생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내가 지금 충주에 있는데 너무 무섭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게 됩니다. 지금 저 친구예요. 예, 경찰이 즉각 그 위치를 추적을 해서요. 그 공장 건물에서 해당 초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. 자, 이게 그 50대 남성이 SNS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50대 남성이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초등생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맛있는 밥을 사준다든지 친하게 지내자. 그리고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충주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 초등생을 서울로 이제 유인한 거예요.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뒤에 자신의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태운데 와가지고 자충주에 있는 자기가 거주하는 공장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초등학생을 발견한 당시에는 그 초등학생도 있었고 현장에 그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를 했습니다. 긴급 체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했던 범죄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. 그래서 2월 17일 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. 실종아동법 위반을 혐의로 경찰에 이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 초등생을 유인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아마 무겁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두 번째 사건 그러면 바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2명을 더 꿰어냈다. 자, 알고 봤더니 이미 2번의 그 전적이 있었던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저도 보고 이게 정말 첫 번째 범행을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범행을 할 수 있을까? 과거에 이런 어떤 범행이 없었을까? 저도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? 지난 7월에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에게 똑같습니다. SNS를 통해서 접근한 뒤 자기가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에 있는 이 창고로 유인을 했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 부모의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위치 조회 등을 통해서 실종 2시간 만에 이 남성의 거주지에서 홀로 있던 중학생을 발견했는데요.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중학생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고 피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과 동시에 뭐 특별한 피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종결하고 이 중학생을 인계하고 추가 수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. 저희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분명히 아동 청소년에게 뭔가 부적절한 이야기를 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SNS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 살펴봤을까? 이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뒤에 있는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자, 지난해 7월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. 그 다음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. 네, 또 다른 범행입니다. 지난해 11월에도 강원도 횡성에 거주 중인 여중생을 역시나 소셜미디어로 유인을 했습니다. 거주지인 충북 충주로 유인을 했고요. 이 당시 경찰이 이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요. 이후에 중학생을 발견했습니다. 경찰이 그 자리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긴 했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중학생이 피해 사실을 진술을 안 합니다. 여기에 더해서 남성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 이것만으로 구속영장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. 이 남성을 석방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습니다. 그리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에 지난 2월에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. 자, 들어보세요. 첫 번째는 일단 그 여중생이 저 별일 없었어요 해서 일단 넘어갔다고 쳐요. 자, 두 번째. 강원도 횡성에 있는 여중생이 충주로 왔습니다. 자, 근데 이걸 불구속으로 수사를 했어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박 변호사님, 만약에 말이죠. 네. 이 뭐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 자녀분들이 이런 일을 이거 불구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, 이거? 그러니까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. 좀 승재현 의원도 조금 거론을 했지만 유사한 범행이거든요. 이걸 단순히 실종아동법으로만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거를 좀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해 7월 달에 시흥에 거주한 여중생이었고요. 말씀처럼 두 번째는 횡성 거주 여중생입니다. 똑같은 패턴, 유사 패턴의 범행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구속을 하지 않았던 거는 그 진술만 듣고 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.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 말고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사실은. 근데
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.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사법당국 또 수사당국에서 조금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. 자, 박 변호사님, 그런데 실종 아동법 처벌 수위가 이게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다면서요. 아니, 근데 진짜 저희가 이 외국 사례를 얘기하지만 박 변호사님, 네. 외국, 특히 미국 아동 상대로 뭐만 했다 하면 그냥 가차 없어요. 그렇죠. 우리나라 법은 실종 아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동법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신고하지 않을 때 그때 보호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 법 적용 자체를 실종 아동법이 아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나 다른 범죄들이 있습니다. 아, 제 말이요. 그것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왜 이 법을 적용? 이거는 뭐냐면 아동이 실종됐는데 실종됐구나 신고 안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형이 낮지요.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에 대한 범죄 좀 전에 지금 외국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같으면 더 추적을 합니다. 단순 실종 아동법이 아닌 정말 실종 아동법이 뭐 어떤 경우냐면 정말 길 가던 아이인데 실종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그 정도만 처벌하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죽하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누리꾼들 반응이 만약에 외국으로 그 사람이 튀었다. 제발 한국으로 송환하지 마세요. 그냥 미국에서 처벌받게 해주세요라고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. 예. 자, 두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